네, 잠시 후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판단은 어떨지 1심 선고 전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낙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그 선고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오늘 선고에 대한 의미는 어떨까요? 네, 이 의미는 사실은 삼성그룹 자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요. 정계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와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예. 일단 이번 사건은 이 삼성그룹의 이 경영권 승계가 적법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삼성의 이 경영권 승계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관련자들이 모두 이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년 후에 이제 2015년에 또다시 이제 합병 작업을 통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20년 동안의 이 검찰의 이 수사가 적법했는지, 이 검찰이 과연 유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도 이제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헤지펀드 엘리엇이 네.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이제 합병 과정에서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관여를 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재 판정에서 1,300억 원을 우리나라 정부에게 물어라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패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불복해서 다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삼성그룹 자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 정부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이제 법원의 직접적인 판결 대상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그 합병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5년에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이에 합병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 주당 가치를 결정을 할 때 모두 합병을 하다 보면 이제 두 회사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 각자의 주식을 어떻게 합병을 할지 결의가 되는데요. 사실 주주에게는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제일모직 한 주와 삼성물산 세 주가 동등한 가치로 이제 합병이 결의가 되어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흡수되는 합병 결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에 비해서 매출액이 5.5배가 높았고요. 영업이익과 총 자산은 3배가 이르는 규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제일모직 한 주와 삼성물산 세 주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를 하는 게 적법했느냐 이런 반대가 문제. 맞지 않느냐, 이게 네, 이런 문제가 건 있고요. 제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당시에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지분이 23.2%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였고요. 근데 반면에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식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어떤 존재를 갖고 있느냐? 삼성그룹의 가장 핵심인 삼성전자의 지분의 4%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병 결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최대 16.4%를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요. 결국엔 삼성물산을 확보를 하게 되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까지 가지고 수 있으니까 사실 삼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권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예. 지금 뭐 양쪽에서 다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사의 그런 그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측에서도 전혀 아니다. 일단 이재용 회장이 지금 받고 있는 오늘 지금 선고가 날 부분에 대한 혐의가 어떤 건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혐의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게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일모직 한 주와 삼성물산 세 주를 동등한 가치로 평가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예. 이 과정에서 이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주당 가치가 높아야지 이제 삼성물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이제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관여를 한 게 아니냐는 건데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관여를 했느냐 이런 네, 거잖아요. 예. 검사 쪽에서. 네, 예. 그러니까 회사의 주식을 높이기 위해서 회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뿌리거나 아니면 뭐 허위 호재를 뿌린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좀 조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물산 측에서는 주주들 측에서는 본인들의 이제 가치를 적게 평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반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 결의에 대한 반대를 하는 주주들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뭔가 그런 그 합병 결의에 대해 찬성하도록 압박을 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합병에 반대를 하니까 내 주식을 사달라라고 하는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갑자기 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상 이제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이러한 합병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예.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가치도 같이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이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해서 외부감사법 위반도 또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쌈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네, 거죠. 맞습니다. 예. 크게 이제 세 가지 혐의를 짚어주셨는데 작년 11월이었나요? 그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이랑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검찰이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은 어딘가요? 아무래도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이 법 체계에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자체 관계자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이 거래되다 보니까 많은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검찰에서도 최종 구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침을 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반칙의 초격차를 보였다면서 굉장히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초격차라는 표현이 이제 기술력 차이를 말할 때 쓰는 건데 반칙을 했다. 그죠? 예. 사용을 그렇게 반칙에 또 검찰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모든 걸 거의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재판 일관되게 이제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당 승계는 없었다, 부당 합병은 없었고 합병 자체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에 의해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예. 이러한 불법 승계나 편법 승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라는 거는 정부의 요구였다. 그러니까 이런 재벌 구조를 조금 이제 단순화를 해서 이제 체계화를 해라라는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뭐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과 이재용 회장 측 주장 상당히 팽팽한 상황인데 원래 이 선고 기일이 지난달 26일이었는데 미뤄졌거든요. 미뤄진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결심 공판이 작년 11월 17일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심 공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검찰과 이제 이 피고인 측 간의 공방이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됐고 이제 판사들이 재판부가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심리할지 이 기간만 남은 것이었는데 그런데 결심 후에도 이 검찰 측과 이 피고인 측에서 모두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측에서 모두 아직 할 말이 남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의견서까지 보고 이 한번 선고를 조금 늦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만큼 아직 양측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결심 공판 끝나고 또 한 번 이렇게 좀 미뤄지는 게?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제 변론 기일을 다시 재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좀 심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재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만큼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안도 복잡하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5년 5개월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검찰이 구형을 한 게 5년 3년 구형을 한 게 5년이죠. 그리고 벌금 5억 원. 2020년 네, 징역이 네. 5년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매긴 게 어떤 죄가 가장 크다고 느껴졌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일 겁니다. 예.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단순히 관계자들끼리만 서로 이게 뭐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엄단하게 보는 거고요. 엄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구형량도 5년이란 징역 5년이라는 이제 중형을 좀 선고를 한 겁니다. 예. 구형을 한 겁니다. 그걸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다. 주주의 그런 손해를 끼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런 진실은 어떤 증거로 가려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합병 비율이 적절을 했는지 이 부분도 아마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실제로 이제 주주들이 이제 손해를 입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부분도 관련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합병이 유효였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또 다른 소송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주주 같은 경우는 회사에게 나의 주식을 사달라라고 하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댔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물산의 주식의 가치를 적게 평가했다라고 해서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 판결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 판결은 굉장히 많은데 판결마다 재판부가 보는 시점이 조금씩 달라서 예. 이게 과연 이 판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판결 예측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검찰의 형량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 또 낮게 나올 가능성, 무죄가 나올 가능성. 좀 어렵지만 어떻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세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유죄냐 무죄냐의 판단이 더 가능할 것 같고 집행유예는 가능성은 사실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혐의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 예. 그리고 이제 외부감사법 위반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동일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부분은 좀 저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좀 적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워낙 구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자질, 죄의 중요성이라든지 예. 뭐 아니면 행위의 엄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보다는 아예 차라리 뭐 유죄를 선고를 한다든지 실형을 선고한다든지 이런 예.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재판부도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렇군요. 다만 지금 죄 혐의가 세 개인데 네. 그 중에 일부가 유죄가 나오고 일부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뭐 예.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모두 세 가지가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이 혐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집행유예라는 건 그 구형 그러니까 선고가 징역 3년까지만 네, 집행유예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그럼 오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경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전 국정농단 사건과는 조금 결을 예. 다르게 합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를 받았어도 그거는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뭐 도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뭐 비리라든지 개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뭐 피해가 간다면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그룹의 지금 현재 이 지배 체제와 경영권 체제가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될 수가 있어서 예. 사실 삼성그룹 측에서는 굉장한 사법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파운드리 확보라든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을 때 그 과연 이 경영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그룹 측에서는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선고를 내릴 때 이재용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이러면서 삼성을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 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 등등 이렇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요런 그
본인의 생각과 의지, 뭐 그런 선처의 호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지금 삼성그룹과 관련된 재판이라서 조금 달리 보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양형을 판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아니면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겠다 이런 부분을 달리 말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개인으로서 이재용으로 나오긴 피고인으로서 서긴 한 거지만 예.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을 대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삼성그룹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지금 뭐 굉장히 뭐 반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힌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양형에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도 굉장히 성실한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재판이 106차례 열렸는데 뭐 많은 출장과 많은 업무가 있었는데도 95차례를 출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거의 다 나갔네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판부한테는 굉장히 성실한 자세 그리고 앞으로도 반성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1심 선고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좀 전에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취재진의 이런 물음에도 아무 말 없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간 모습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상당히 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 그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2시에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수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마디를 안 했네요. 포토라인도 지금 네. 좀 그 배치해놓고 있었다는데 예 말은 없이 그냥 기자들의 질문을 하기도 굉장히 빠른 그 속도 빠른 걸음으로 지금 다시 보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 전에 일단 그 수감된 그런 안 좋은 그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까지 오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굉장히 성실히 그 출석을 해서 임했고 본인에게 그리고 또 삼성에게 오늘의 재판의 선고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뭐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흠집이 있는 재판이 아니라 이 앞으로의 삼성그룹의 지금 경영권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지배 구조가 과연 정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이런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용 회장의 과연 존재 자체 아니면 지금 현재 삼성그룹에 대한 지금 뭐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다시 개편을 하거나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금 앞으로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총수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 그룹의 앞으로의 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재용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고 잠시 후 2시부터 이제 선고 공판이 시작이 될 텐데 오늘이 1심입니다. 그러니까 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소가 한 게 2020년 9월 네.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되는 맞습니다.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피고인 아니면 그러니까 삼성 측 아니면 검찰 측 누구나 이제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항소심의에서 또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항소심에 또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구든 또 상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초반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영권 승계의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96년에 있었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건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한 13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1심 선고는 오늘 하지만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온 데까지는 몇 년, 뭐 더 길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양승태 전
원장 사건 같은 경우도 최종 선고가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었잖아요. 이 부분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쟁점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거기나 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이런 뭐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왜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는데 주문을 읽는 데까지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인 선고와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이라든지 선고형에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그 많은 기록들이라든지 많은 이유들을 모두 판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재판 기록만 19만 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19만 쪽. 판결문에 담는다고 하더라도 예. 19만 쪽을 아무리 요약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분량이 될 수밖에 없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 후에 선고 기일이 한번 다시 미뤄질 정도로 지금 쟁점이 굉장히 지금 서로 공방이 치열한 부분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왜 어떤 부분 주장은 배척을 하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판사가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 1심 선고 어떤 결과인지 받으려고 법원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은 오늘 그 재판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는 겁니까? 그 최후 진술은 지난번 끝난 거죠? 11월 17일에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냥 앉아서 선고를 받는 선고만 받는 그런 날이다. 그럼 지금 다시 한번 그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5년을 구형했고 5억 원, 벌금 500만 원, 5억 원까지 구형했잖아요. 이재용 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가장 그럼 검찰과 이재용 회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딘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과연 적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시세 조종이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뭐 거짓 정보를 뿌렸느냐 아니면 뭐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을 통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배척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목적이 정당을 했다. 그러니까는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합병을 한 것이지 어떠한 편법 승계라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재용 회장 측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합병 목적 그리고 합병의 과정이라든지 합병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했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재판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이 이재용 회장 측은 거기서 이제 결론이 조금씩 달랐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재판의 결과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합병이 유효했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으면 예. 삼성 측에서는 그 판결을 이제 논거로 이거 봐라 합병이 유효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보고 있고 또다시 검찰 측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예. 이미 이런 뭐 불법 뇌물 수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승계 작업에 있어서 뭐 청와대를 통해서 압박을 넣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본인들의 주장을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오늘 결과에 따라서 삼성의 운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무죄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도 염두를 해뒀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과연 이제 유죄가 나왔을 때는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이 뭐냐면 법정 구속이 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의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이 도망을 한다거라든지 예. 아니면 반성의 여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했을 때 이제 법정 구속의 필요성을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건데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성실히 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으로 인해 뭐 갑자기 공백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우려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된 게 이제 2016년부터니까 거의 이제 횟수로 9년 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네. 네. 삼성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빨리 종결을 해서 이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운영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총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